작년 한 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800만 명. 그중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는 단연 도쿄와 오사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곳에 일반 관광객은 숙박할 수 없는 기묘한 호텔이 있습니다. 뭐죠? 자, 평범한 외관이지만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향 냄새가 가득한 이곳. 자, 이름하여 이따이 호텔. 자, 한자로는 남길 유의 몸체. 그러니까 시신을 위한 호텔입니다. 어머, 뭐야? 시신 안치소예요? 자, 이 호텔은요, 실제로 시신을 위한 냉장 시설은 물론이고요, 유족과 방문객을 위한 조문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도에 일본에 이 호텔이 도입된 이후 평균 객실 이용률이 무려 70%가 넘고 있다는데요. 자, 일본에 이러한 시신 호텔이 뜨고 있는 이유. 일본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즉 고령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매년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에 비해 화장터는 고작 10여 곳에 불과해서 사망한 뒤에 화장까지 대기 시간이 무려 7일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또한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시신 호텔에서 아예 장례식까지 치르는 간소화된 장례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일본 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장례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1,960만 원 정도인데요. 시신 호텔의 경우는 뭐 호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신 운구, 안장, 연결식과 또 화장까지 포함해도 최대 약 450만 원이면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웰다잉 열풍에 맞춘 죽음에 대한 신트렌드. 과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막 한가운데 열린 지옥의 문. 엘리게이트. 자, 현실판 지옥이라 불리는 이곳의 정체는요, 무려 축구장과 비슷한 크기의 거대한 불구덩이 싱크홀입니다. 저것도 누가 조작을 한 거죠? 아니, 아니에요? 포토샵 아니에요?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절대 반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맞네. 그런데 이 싱크홀이 더 놀라운 점은요, 화산 근처가 아닌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지옥의 문을 연 그 시작은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런. 자, 1971년 구소련은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다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질학자들을 보내서 그 일대를 조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카라쿤 사막 한복판에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즉시 가스를 채굴하기 위해 굴착기로 땅을 파내려갔는데 그런데 그만! 집안이 붕괴되고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겁니다. 이 바람에 장비는 물론이고 작업을 하던 인부들까지 추락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붕괴된 곳에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이 가스가 만약 근처의 마을로 들어갈 경우에 이 일대가 한순간에 불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였죠. 결국 구소련의 지질학자들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구멍에 불을 붙여서 땅속에 있는 가스를 모조리 소진하자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예상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이 싱크홀엔 상상 이상의 가스가 매장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71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도씨의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 사람이 갈 수가 없는 데죠? 아까 사진 보셨지만 이 사진 말고 가요? 다른 사진 보면 옆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거. 저기요. 어머. 네. 그래서 실제로 이곳을 이색 여행지로 찾는 용감한 여행객들이 꽤 있습니다. 워낙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2010년도에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폐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인간의 힘으로 끌 방법도 찾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환영합니다, 고객님. 진설과 정성으로 모시는 응당 크루즈 투어입니다. 도대체 여기 어디예요? 아이, 고객님. 이곳이 어디냐고. 여긴 죽은 자들만 올 수 있는 저승의 강이지. 자, 일명 저승행 필수 코스로 불리는 이곳.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가르는 저승의 강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사람 얼굴에 인면허가 들끓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이 저승에 5개의 강이 흐른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자, 먼저 죽음을 맞은 자들은 저승의 뱃사공 카론의 배를 타고 비통의 강 아케론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론 씨가
뱃삭스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챙기기 때문에 노잣돈이 없는 망자들은 저승의 나루토에서 영원히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시신 위에 동전을 얹은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도 저승길에 노잣돈이 필요한 건 매한가지죠. 시신의 입속에 동전을 넣어두거나 죽은 이를 옮기는 상여 속에 돈을 꽂아두는 것이죠. 서로 문화는 다르지만 망자가 저승길을 편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진 카론의 배를 타게 되면 시름의 강 코퀴토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생전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모조리 되살아난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시름 때문에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물이 아닌 불이 흐르는 곳, 불길의 강 플레게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로써 정화하고요. 정화된 영혼은 망각의 강 레테의 강물을 마시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는다고 합니다. 자, 도깨비 드라마에서 이 저승이가 망자에게 주었던 찬장 기억나시죠? 그 역할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품갈취에 강제 영혼 화형 그리고 수질이 의심스러운 강물까지 억지로 마시고 나면 바로 그 순간 이 영혼들은 드디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낙원의 땅 엘리시온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고요. 신의 노여움을 산 자들은 저승의 가장 밑바닥 무한지옥 타르타로스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양, 서양 모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후 세계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망의 라스트 리버, 증오의 강 스틱스. 저승을 무려 7바퀴 반이나 휘감고 있다는 이 증오의 강은요. 저승의 강 라인업 가운데 명실상부 저승구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맹세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스틱스 강을 걸고 한 맹세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기필코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도 이 스틱스 강의 맹세는 얄짤없습니다. 올림포스의 왕이었지만 바람둥이로 유명한 제우스는 어느 날 아름다운 인간 여인 세밀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애정 행각에는 늘 한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꼭 그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들킨다는 거였죠. 이건 뭐 인간이나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촉은 무시무시합니다. 도시대왕한테 제우스 데려가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는 떳떳합니다. 정말 기계적인 리액션이군요. 질투심에 불탄 헤라는 세밀라의 유모로 변신해 그녀에게 접근했는데요. 그 남자 제우스가 확실히요? 제우스 신이 아니면 네 엄마한테 머리카락 뽑히려고 그러냐? 하고 제우스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으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그녀는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제우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나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 어떤 것도 들어주지. 스틱스 강에 맹세하겠소. 제우스,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스틱스 강의 맹세를 깰 수 없었던 그는 그녀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우스는 천둥과 번개의 신. 그의 본 모습을 본 세밀라는 그 자리에서 새카만 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제우스마저 깰 수 없었던 스틱스 강의 맹세.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맹세를 하고 싶으십니까? (2016년과 17년) 겨울을 강타한 TVN 드라마 도깨비. 도깨비와 도깨비의 신부만큼이나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가 바로 배우 이동욱 씨가 연기한 저승사자, 일명 저승입니다. 전생의 연인 유인나와의 애절한 사랑 연기로 드라마 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바 있죠. 멋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웨쿡, 서양의 저승이는 어떤 모습일까? 검은색 후드가 달린 가운을 뒤집어 쓴 꽃미남이 아닌 해골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시그니처인 커다란 낫까지 든 이 저승이 브림 리퍼. 미주 유럽 쪽의 대표적인 저승사자인데 손에 들고 있는 커다란 낫을 휘두르며 이름 그대로 영혼을 수확해가는 불길한 존재입니다. 타로 카드, 데스 카드가 바로 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브림 리퍼가 이토록 살벌한 비주얼을 갖게 된 배경. 전 썰에 의하면요.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 있죠. 이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마치 가을 수확철의 밀밭을 낫으로 베어 마구 걷어들이는 것 같다 하여 저승사자의 모습에 낫을 든 해골을 그려넣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또 다른 서양의 저승이 아일랜드에서 대표되는 죽음의 요정 벤시입니다. 벤시는 켈트족의 민담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인데요. 기원전 이 지역에 번성했던 켈트족의 장례식에는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명 통곡하는 여자, 아일랜드어로 부연겐트, 즉 곡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마다 늘 애절하게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통곡하는 여자의 요정의 이미지를 더해서 지금의 벤시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동양, 특히 중국에는요. 현세와 사후세계를 연결해주는 저승사자가 있는데 실제로 이 이승에서 언제든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녀가기만 해도 장수한다는 전설을 가진 중국 발음으로 꾸이청, 한자로 보면 귀신 귀자에 도시 성자를 쓰는 그야말로 귀신들의 성, 귀성입니다. 진짜 귀성이네. 이곳은요, 산 전체가 저승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상의 옥황상제부터 염라대왕, 동서, 지옥도까지 중국의 독특한 사후세계관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의 입구를 지키는 커다란 인물상이요, 바로 중국의 저승사자 백무상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승사자가 관광객을 맞이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살벌하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색다른데. 어서 죽어야 와. 만날 수 있는데 어서 와. 귀성은 처음이지. 참고로 중국에는 2명의 저승사자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백무상과 흑무상입니다. 백무상은 생전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의 목숨을 걷어가지만 흑무상이 걷어가는 영혼은 생전에 주변에 해악을 끼치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이라는데요.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황천길을 가는데 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하교를 지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하교가 바로 이 귀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내하교 좌우에는 금교와 은교. 금교는 재산을 상징하고 은교는 건강을 상징한다고 하니 꼭 귀성 방문하셔서 부와 건강을 기원하며 두 다리를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남자. 죽음이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히 늙지도 또 죽지도 않는 한 남자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유대계 포르투갈인으로 알려진 생제르맹 백작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의 신출 귀몰 사연은 이렇습니다. 죽은 지 1년 뒤인 1785년에 프리메이슨 프랑스 지부에서 생제르맹 백작이 대표로 선출돼 활동을 했고요. 생제르맹 백작이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인 1787년에는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 앞에도 나타납니다. 모든 질서를 뒤집을 만한 대음모가 도사리고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경고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루이 16세는 사형을 당하게 되죠. 늘 40대 중반의 얼굴을 하고 더 이상 늙지도 죽지도 않는 정말 불로불사의 삶을 이어나갔다는 생제르맹 백작.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에 따르면 생제르맹 백작은 절대로 죽지 않는 모든 진실을 아는 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단지 불사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까요?